비록 한국이 세계 10위 안에 드는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워낙 급격한 성장을 겪다 보니 아직도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는 전쟁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면 북한과 전쟁 중인 위험한 나라이거나 말이죠. 하지만 그런 한국의 이미지를 완전히 변화시키게 만드는 요소가 있으니 그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믿을 수 없는 건설 기술이라고 합니다. 빌딩이나 다리 등 요즘 지어지는 건물뿐만 아니라 과거에 지어진 모든 건물을 포함해 건물이 지어지는 모든 과정 자체는 과학기술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름답게만 만들어서도 안 되고 지진이나 강풍과 같은 안정적인 요소부터 공간 활용 등 수많은 것들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요즘에는 수백 미터가 넘는 높이의 고층 빌딩이나 아예 바다를 뚫어버리는 대교 등 기술력이 없으면 절대 지을 수 없는 건물들이 수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거에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일본 정도가 세계의 고층 빌딩이나 대교 건설을 도맡아 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자리를 한국이라는 나라가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18일 터키 마르마라 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차나칼레 해협을 가로지르는 세계 최장 현수교 차나칼레 대교가 개통했다고 하는데요. 이 대교는 24년간 세계 1위 자리를 지키던 일본 아카시 해협 대교를 뛰어넘는 기록으로 오로지 한국의 기술력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차나칼레 대교는 공사비 3조 2천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가 무려 4조 2천억 원에 달하는 프로젝트였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DLENC와 SK해코플랜트가 2017년 1월 수주에 이듬해 4월 착공했고 4년간의 공사 끝에 완공됐습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이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을 다시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럴 만도 한 게 전체 길이 3,563m인 차나칼레 대교는 주탑과 주탑 사이의 거리가 2,023m로 세계에서 가장 길며 기존 세계 최장이던 일본 아카시 해협 대교보다 32m나 더 길다고 합니다. 주탑 간 거리를 늘리는 것은 현수교 건설 기술의 핵심인데 그동안 2km가 기술적 한계로 여겨졌지만 국내 건설사가 처음으로 그 벽을 깬 것이죠. 주탑의 높이도 334m로 프랑스의 에펠탑, 일본의 도쿄타워보다 높은 세계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의 건설 기술 능력은 이미 90년대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도 도대체 전쟁으로 황폐화된 지 불과 몇십 년 만에 어떻게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뽑히는 이런 기술력을 가지게 됐는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건설한 세계적인 건물들을 보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놀랄 수밖에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더불어 세계 여러 나라에는 랜드마크라고 불릴 수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중 꽤나 많은 숫자의 건축물들이 한국의 기술로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그중 고층 건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라고 한다면 두바이가 있고 두바이에 있는 수많은 마철루 중에서도 두바이를 가장 대표하는 건물은 바로 부르즈 할리파입니다. 부르즈 할리파는 높이 829.84m, 163층으로 건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는 타이틀을 갈아치우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건축물 역시 한국의 삼성물산이 건설했습니다. 한국인들답게 3일에 1층씩 건물을 세우는 초고속 기술로 인해 외국인들을 충격에 빠뜨린 것으로 유명한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한 번은 들어봤을 싱가포르의 말이나 베이센즈 호텔 역시 우리나라에서 지은 건축물입니다. 세계의 기울어진 건물 위에 배가 떠있는 외관으로 유명한 마리나 베이센즈 호텔은 한국의 쌍용 건설이 완공했는데요. 이 건축물에도 남다른 사연이 존재합니다. 마리나 베이의 경우 건물 자체가 52도로 기울어져 있는 형태로 매우 어려운 공법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 기울기는 피사의 사탑과 같은 기울기로 도저히 인위적으로 만들기 힘든 고난도 설계로 인해 여러 나라의 건설업체에서 만들 수 없다고 포기했지만 쌍용 건설에선 당당하게 수주를 따내 조금의 실수도 없이 완공을 해냈었죠. 높이 452m, 88층의 초고층 쌍둥이 빌딩인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역시 한국 기업의 작품인데요. 이 타워에도 재미난 스토리가 존재합니다. 트윈타워는 사실 한국에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일본의 기업도 참여를 했습니다. 각각 타워의 한쪽씩을 건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건설사는 일본에 비해 35일이나 늦게 착공을 시작했지만 무려 6일이나 앞서 최종 완공을 끝내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당시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역시 한국인들답다며 말레이시아에서 벌어진 한일전은 한국의 완승이다. 한국은 빠른데 잘 만들기까지 한다. 이러니 상대가 안 되지라며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끝으로 1985년 개통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길고
세계적으로 세 번째로 긴 다리였던 말레이시아의 제1페낭대교 역시 한국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입니다. 사실 페낭대교는 원래 한국에서 만들기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저 입찰한 프랑스의 한 건설 회사가 건축을 하기로 결정되어 있었지만 한국의 현대건설에서 공사 기간을 무려 10개월이나 단축하겠다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공사를 일찍 끝내고 다리 개통 시기를 앞당기면 통행료를 더 받을 수 있으니 훨씬 이득일 것이라며 말레이시아 정부를 설득한 것이죠. 결국 최종 낙찰은 한국에게로 돌아갔고 실제로 말뿐이 아닌 결과로 10개월 단축이라는 약속을 지키며 전 세계의 한국 기술력의 위험을 제대로 과시했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건축 기술력을 가지게 된 한국의 저력에 외국인들은 여전히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건축학을 배우고 있는 학생으로 한국의 건축물을 볼 때마다 한국 건설 회사에서 인턴십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난 현재 건축이 사회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그 나라의 문화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건축학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기술력이 무서운 것은 속도가 아니다. 빠르게는 누구나 만들 수 있지. 놀라운 것은 빠름에도 튼튼하고 훌륭한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살면서 건물들을 보다 보면 마치 미래도시에 있는 것처럼 세련되고 화려하다.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의 스토리는 이미 예전부터 유명했어. 당시 일본인들은 한국의 콧대를 눌러주겠다고 미친 듯이 건물을 만들었는데 한국의 미친 속도에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한국인들은 웃긴 게 외국에 가면 볼만한 건물이 많은데 한국에는 그런 건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많다는 거야. 한국인들이 부러워하는 건축물들이 사실 한국에서 만들었는지 모르는 것 같아. 왜 그걸 자랑하고 다니지 않는 건지 모르겠어. 우리나라였으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그럴 텐데 말이야. 한국 아파트만 보더라도 한국 건축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처음 한국에 와서 본 수많은 아파트 단지들은 마치 그 자체가 하나의 도시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한국은 이렇게 성장한 지 불과 몇십 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건축 기술을 보유하게 된 것일까? 충격적인 건 당시 한국과 비슷한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던 다른 나라들의 경우 현재도 원조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야. 오히려 한국의 이러한 배경이 건축 기술을 발전하게 만든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땅에는 새로이 건물을 지어야 했고 머리 좋은 한국인들은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건축 기술을 발전해왔겠죠. 물론 이것도 한국인들이니까 가능했겠지만 말입니다.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건축물만 봐도 그렇다. 다른 나라였으면 훨씬 오래 걸릴 시간을 말도 안 되게 단축해버리지. 그냥 대충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열정적으로 만들어 해낸다는 것이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건 다른 나라들도 배워야 해. 이상으로 한국의 건축 기술력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